고치는 부분인데 어느 과목의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의 평균이 m이고 x의 평균이 m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점이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점이니까 이 x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쓰자라는 얘기고 다음을 x의 표준 점수라고 한다. 표준 점수 t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면 표준 점수 나오죠. 알고 있니? 네, 만약에 수학 시험을 보면 92점이다. 이건 원점수라고 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면 92점, 똑같은 92점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아야겠지. 이렇게 보정하는 걸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정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뒤쪽 통계적 추정이나 오늘 수업 내용에서 볼 거고 일단은 여기는 계산만 하는 겁니다. 얘의 평균과 지금 이거랑 이거의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구하라는 건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얘네 둘은 상수로 간주하는 거야 지금. 이 둘은 상수입니다. 상수. 어떤 시험의 결과로 나온 거지. 전체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온 거고 이 t점수를 새롭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제가 좀 알아먹기가 힘들까 봐 일단은 전개를 좀 해볼게. 전개를 해보면 시그마 분의 10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m 플러스 50이지. 분배 법칙 썼습니다. 분배 법칙 썼어요. 그럼 이게 결국 이 꼴이야, 이 꼴. 이거는 그냥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라고 보시고 x에 이거는 그냥 뒤에 더해져 있는 b. 오케이. 그럼 이놈의 평균 구하래. 평균을 먼저 구해볼게. 이놈의 평균은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ax 플러스 b의 평균은 곱으로 연결된 애 바깥으로 뺏어 쓸 수 있고 덧셈이나 뺄셈 되어 있는 거 뒤로 뺏어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험 점수로 예를 들었죠. 모든 과목을 A배만큼 잘 보고 다 B만큼 플러스, 점수가 플러스 됐으면 평균도 A배만큼 높아지고 B만큼 플러스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X입니다. 그럼 얘는 결국은 이거 빼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죠? 근데 이게 뭐래? m. x의 평균을 스몰 m이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는 두 개가 날아갑니다. 시그마 분의 10m 빼기 시그마 분의 10m이니까 50만 남아요. 50. 자,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이 시행을 하면 다 평균이 얼마로 간다는 얘기야? t점수는 다 50점이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보다 잘하고 못한 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수능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국어가 역대급으로 어려워서 뭐 만점자 t점수가 뭐 160이 나오네라고 하면 그 시험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거고 뭐 표점이 낮게 나오면 그 시험이 쉬운 거고 잘 본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거 말하는 거고. 자, 일단 그건 조금 뒤에 살펴보고 얘는 시그마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얘는 의미가 없었죠. 표준 편차에서. 얘만 절대값 씌워서 앞으로 빼서 쓰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만 절대값 씌워서 앞으로 빼서 써주시면 되겠네. 얘만. 뭐니? 네, 절대값.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애초에 표준 편차는 편차 제곱의 평균에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표준 편차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수를 제곱하고 평균을 낸 게 편차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 게 분산이고 다시 루트 씌워준 게 표준 편차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시그마가.
근데 이 문제에 써 있어.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냥 시그마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얼마 나와요, 그럼? 10이 나오겠지. 이 시행을 하면 다 무조건 평균은 50점이고 표준 편차는 10점이다. 됐습니까? 일단은 연산에만 집중을 해주시고 자세한 의미는 뒤쪽에서 볼 거야. 뒤쪽에서. 자, 그 다음에 518번. C스텝. 평가원 기출. 지워도 되죠? 아니, 이 양반들이 어디 간 거야? 두 분 늦는다고 그랬고. 자, 두 이산확률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다. 정의역을 제한을 해준 거고 x의 평균이 4일 때 y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1부터 5까지 쫙 집어넣겠죠, k에. 근데 제가 이걸 5개를 다 쓰기는 무리가 있고 한 두어 번만 써봅시다. 이건 k에다 1 집어넣은 거. k에다가 2 집어넣은 거. 자, 이렇게 어디까지 집어넣어? 5까지 집어넣겠지? 까지 집어넣고 다 뭐 할래? 더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만약에 더해보면 확인만 해볼게. 일단 이거 다음에 이거 얼마 나와야 되지? 1 나와야 되겠고 얘는 2분의 1 5번 더해야 되니까 2분의 5가 나오겠고 얘는 10분의 1 5번 더했으니까 뭐야? 2분의 5래. 2분의 1. 자, 1 나오는 건 확인이 되지.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률 총합은 1이니까. 자, 이건 문제 푸는데 별 상관없는 거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 x의 평균이 4라고 했어요. x의 평균이. x의 평균이 4면 뭐가 4라는 얘기일까? 이게 4라는 얘기입니다. 1 곱하기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 2 곱하기 2일 확률 짠짠짠 5 곱하기 5일 확률. 이게 4라는 얘기 아니니? 자, 잠깐만. 여기까지 되는 거 맞아? 맞잖아. 확률 이산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랑 그 확률 변수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라고. 아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되냐? 이거 구하면 되잖아. 마지막에 y의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구해라는 얘기예요. 맞죠? 맞는 거 맞죠? 잘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는 뭘까? 라고 보면 그냥 이겁니다. 맞죠? 물론 제가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머리 안 들어올 것 같아. 얘는 저 양변에 몇 곱해? 2 곱하고 여기다 2 집어넣어야 되지? 2 곱하고 2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양변에 5 곱하고 5 집어넣어야 돼. 이걸 다 더하면 이게 y의 평균이지. 네, 맞습니까? y의 평균인데 잘 봐.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를 2분의 1로 묶어내면 맨 앞에서는 1 곱하기 이게 나오겠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이게 나오겠고 다섯 번째는 5 곱하기 얘가 나올 거고 10분의 1은 몇 번 더해집니까? 5번 더해지죠?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맞아? 이게 뭐야 그럼?
x의 평균 4. 그럼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나오겠지. 뭐야? 2 더하기 2분의 뭘 틀렸지? 여기 10분의 1이 아니잖아. 정신 나갔네. 저 식의 양변에 2를 곱한 거니까 여기 2고 여기가 5죠. 10분의 15죠 그럼.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3이죠. 앞에가. 2분의 7 됐습니까? 자, 이거는 한번 풀어보셨다면 나중에는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문자로 대체해서 표현한다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푼다라고 하면. 너 그림이 이렇게 복잡해. 다 쓰셨습니까? 오. 시스템도 다 풀었어. 아님? 뭐지? 아이고. 자, 519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부채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이 있다. 라고 했고 호 AB를 2n 등분했다라고 했어요. n이 3일 때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점을 P라고 할 때 부채꼴 POA와 부채꼴 POB의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림을 뿅 넘겼을 때 먼저 2n 등분했다라고 했어요. 2n 등분. 이 호를 2n 등분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n이 얼마일 때 물어봤습니까? 이렇게 되지? n이 3일 때 물어봤잖아. 제가 지금 문제를 아주 정독을 천천히 하진 않았어. n이 3일 때면 6등분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볼게. 하란 대로 해볼게, 천천히. (6등분이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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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되고 이 문제의 약속에 따르면 이 A점부터 P0라고 하고 P1, P2, P3, P4, P5, B가 P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제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선 한번 그려볼게. 뭐 이런 식으로 부채꼴을 6등분 했다는 얘기입니다. 2n 등분했는데 n이 3이니까 6등분이죠. 이제 마지막 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채꼴 POA와 POA 그 다음에 부채꼴 POB의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근데 P가 뭐라고 했냐면 이 5개의 점 중에 P1부터 P5까지 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해서 P라고 했어요. 임의로라는 말을 수학에서 쓸 때는 내가 어떤 원하는 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각 점을 선택할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야. 얘를 선택할 확률이나 얘를 선택할 확률이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각 점을 선택할 확률은 얼마겠니? 일단 5분의 1일 겁니다. 그죠? 5분의 1입니다. 그랬을 때 넓이의 차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저는 좀 노동을 해볼게. 하란 대로 하시면 돼. 첫 번째, P가 P1인 경우면 하란 대로 해볼게요. 이건 제가 P1을 선택한 거죠. P1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이제 POA랑 부채꼴 POB의 넓이의 차. 이게 POA가 되겠고 부채꼴. 이 반대쪽이 POB가 되겠죠. 넓이의 차라고 했으니까 양수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먼저 저라면
이 부채꼴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넓이를 맨날 구하는 것보다 여기 반지름이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해볼게. 한 조각은 여기가 몇 라디안이니? 90도를 6등분했어. 12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15도. 병 걸릴 것 같아. 15도? 되지? 15도. 그럼 부채꼴의 넓이 수학 1에서 뭐라고 배워? 2분의 1 r 제곱 세타 얼마야? 24분의 파이죠. 맞습니까? 24분의 파입니다. 자, 이제 구하는 요령은 여러분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라색에서 붉은색을 빼봐. 빼면 요게 몇 조각 남을까? 4조각 남지 않아? 넓이에 차니까 어차피 양수 나올 거야.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뺄게. 붉은색에서 보라색 요거 한 조각 제끼면 하나 둘 셋 4개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조각의 넓이를 제가 24분의 파이라고 구했지.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이때 확률 변수 x는 24분의 파이의 4조각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약분하지 않고 쓸게. 오케이? 자, 임의로 제가 한 점을 선택했는데 P2다. 그 점이 P2다 라고 하면 POA는 이 부채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OB는 이 부채꼴이 되겠죠. 그럼 부채꼴 4조각에서 2조각 빼면 되니까 2조각이겠지 이번엔. 네, 맞습니까? 자, P3이다. P3은 쉽네. 얼마 넓이? 차? 빵. 맞지? 절반씩 갈랐으니까 POA, POB. 넓이 똑같으니까 이때 확률 변수 X는 빵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P4일 때는 또 뭐랑 똑같을까? P4가 P다. 그럼 이 4칸에서 2칸 빼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넓이의 차니까 결국 똑같을 거라고. 그 다음에 P5가 돼도 결국 이 5칸에서 한 칸을 뺄 텐데 이거랑 똑같겠지. 맞아요. 그러면 넓이의 차로 가능한 게 이게 6분의 파이고 이제 약분하면 이건 12분의 파이고 넓이의 차이가 0이고 즉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확률 변수 x가 넓이의 차라고 했는데 제가 작은 순서대로 쓰면 0인 경우, 12분의 파이인 경우, 6분의 파이인 경우 이거 3개인 순간밖에 없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각각의 확률 써주시면 되잖아. 0일 확률은 얼마니? P가 P3일 때만 0이지 5개의 점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5개의 점을 선택할 확률은 동일한데 5분의 1이죠 그럼. 맞죠? 얘는 12분의 파이가 나오려면 P2나 P4가 P가 돼야 되니까 5개 중에 2개. 얘도 5개 중에 2개 되겠네. 맞죠? 마지막 계산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평균이죠. 됐음? 자, 520번이 아니네. 521번. 문장이 길다. 일단은 한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제가 칠판을 좀 정리를 할 동안 누가 또 카메라를 뒤에 건드렸나? 또 이게 기범이가 머리로 부딪혔나 보다. 문제 한번 읽어봐. 52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1, 2, 3, 4, 5, 6 적혀 있고 삼각형을 만든대. 세 점을 선택을 해서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삼각형은 무조건 나올 거야. 확률 변수 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각 삼각형이면 세 꼭지점에 적힌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럼 먼저 제가 세 점을 선택하는데 예각 삼각형인 경우가 별로 없지 않아? 만약에 랜덤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 이렇게 선택하면 무슨 삼각형이죠? 둔각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하면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이겠지? 그렇지 않아? 예각 삼각형인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각 삼각형이자 이거 무슨 삼각형이겠니? 정삼각형입니다. 그죠? 자, 일단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6개 중에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이지. 6C 3. 일단 20개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 20개.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 제일 적은 거부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각 삼각형이면 아이고 복잡하네. 예각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2개밖에 안 되지 않니? 2개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랑 이렇게랑 맞지? 그럼 예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때 점을 선택하는 경우는 1, 3, 5랑 2, 4, 6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컨비네이션, 이거 뭐 줄 세우는 게 아니지. 선택만 하는 거니까 순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각 삼각형이면 세 꼭지점에 적힌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제일 큰 수를 제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수의 합이니까 4랑 6이 나오겠지, 이때는. 확률 변수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면 빗변의 양 끝점에 적힌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직각삼각형.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머리 써야 될 것 같아.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 총동원. 직각삼각형이 나오려면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결국 얘는 외접하는 원을 제가 그려낼 수 있지. 그럼 지름을 하나 선택하고 다른 점 하나 선택할 때 다 직각삼각형 나오죠. 일단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얘를 빗변으로 하는 애, 얘를 빗변으로 하는 애, 얘를 빗변으로 하는 애. 맞죠? 원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나 뭐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헷갈리니까 내가 얘를 선택했다라고 해볼게요. 얘를 선택했을 때 직각삼각형 몇 개 작성 가능하지? 하나, 둘, 셋, 4개 가능하지? 4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지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름은 방금 살펴봤듯이 하나, 둘, 3개 가능해요. 12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지름 하나당 4개가 나옵니다. 지름 한 개당 제가 4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지름을 3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12개 나오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조건 두 번째를 보면 직각삼각형이면 빗변의 양 끝점에 적힌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이건 그냥 노동으로 세보시면 되겠네. 지름의 빗변의 양 끝점이니까 빗변의 양 끝이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1, 4일 때 5, 2, 5일 때 7, 3, 6일 때 9. 맞아? 근데 이 순서상을 제가 위에처럼 나열하진 않을 텐데 1, 4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은 몇 개 있어야 돼 지금? 4개. 4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몇 개인지만 알면 되잖아. 나는 확률만 구할 거니까. 순서상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헷갈린데. 4개 맞니? 맞겠지 뭐. 자, 이제 마지막 둔각삼각형일 때. 둔각삼각형일 때는 지금 여기까지 삼각형이 몇 개 나오니? 예각삼각형일 때 2개, 직각 12개니까 14개 나왔지. 앞으로 몇 개 더 나오면 돼? 6개 더 나오면 되지 않아요? 아까 삼각형 20개 작성 가능하다며. 그럼 나는 빼먹은 애가 없을 것 같아. 6개는 이런 애들이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연속적으로 세 점을 선택했을 때 연속적인 세 점, 붙어있는 세 점. 그럼 둔각삼각형이면 세 꼭지점에 적힌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럼 얘는 6개 나오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6개가 나오는 걸 확인했고 하나씩 해볼게. 1번 꼭지점을 기준으로 둔각삼각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가 6이죠. 얘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큰 수가 3이죠. 얘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큰 수가 4, 얘는 5, 6, 6. 맞아? 잠깐만. 6 나왔고 맨 처음에 1번부터 해서 2번이 가운데 있으면 3이 나오겠고 3번이 가운데 있으면 4가 나오겠고 4번이 가운데 있으면 5가 나오겠고 5번이 가운데 있으면 6이 나오겠고 6번이 가운데 있어도 6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확률 변수 6이 더 많이 나옵니다. 결국 3, 4, 5, 6인데 6은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꼭지점이 있더라도 이 둔각삼각형 조건에 의하면 확률 변수 x가 6이에요. 얘는 몇 번 나와 그럼? 3개란 얘기지. 맞습니까? 이제 이산 확률 분포표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 확률 변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3, 4, 5, 6, 3, 4, 5, 6, 7, 8은 없죠? 이렇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래 확률 질량함수. 3인 경우가 근데 몇 개냐? 여기 하나밖에 없죠. 전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20개인데 20개의 케이스 중에 이거 하나밖에 없고 4인 케이스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20개 중에 2개지. 약분하지 않고 쓸게. 5인 경우 여기 하나, 저기 4개, 5개. 나 뭐 하는지 알겠지? 6인 경우 여기 3개, 저기 하나니까 4개. 7인 경우 저기서 4개. 9인 경우 저기서 4개. 자, 확률 총합이 1이 나오나 봅시다. 4, 4, 4 더하면 12, 17, 18, 19, 20 나오는 거 맞지? 이게 그대로 제가 이산 확률 분포표 작성한 거고 그 다음에는 평균은 구하시면 되죠. 이 다음 계산은 좀 쭈글쭈글하지만 이딴 문제가 나오겠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더 연산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고 어느 고속버스를 예약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탑승하는 사람은 90%다. 뭐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을 하든 아니면 심심해서 예약해다 캔슬하는 양반이든 90%만 탑승한다는 얘기죠. 100% 탑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약을 하고 당연히 인간 사회에서 좌석이 28개인 이 고속버스를 30명이 예약한 경우 실제로 좌석이 부족한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리고 이건 첫 줄에서 독립시행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어떤 경우가 일어나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뭐 고속버스가 고장나든 그딴 거 상관없이 실제로 고속버스에 탑승하는 사람 확률은 0.9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확률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시행을 몇 번을 하더라도 각각이 다 독립시행이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탑승하는 사람은 0.9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 문제에서는. 오케이? 자, 마지막에 실제로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점은 뭘 확률 변수를 x로 잡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확률에 힌트가 있어요. 탑승하는 사람이 90%래. 탑승하는 사람이 90%.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여러 명이 예약을 했어. 가서 한 명씩 물어보는 거야. 너 탑승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확률 변수 x라고 둬야 되냐? 탑승하는 사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둬야 됩니다. 이게 탑승할 확률이니까.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그 뭐 위에 보면 발화율 같은 거는 이제 씨앗 하나 심고 발화할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얘기고, 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제가 붙잡아 왔을 때 버스 예약하고 실제 탑승할 확률이 0.9니까 탑승하는 사람 수를 x라고 둬야 됩니다. 그리고 탑승할 확률이 변함이 없으므로 독립시행이고 이항분포입니다. 그럼 몇 명이 예약했대? 30명. 우리가 항상 뭐 주사위를 30회 던진다 이런 것만 익숙한데 30명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가서 탈래 안 탈래, 탈래 안 탈래. 탈 확률은 고정이고, 그럼 시행 횟수가 30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탈 확률은 0.9란 얘기입니다.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건데 보통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평균 구하라는 거니? 평균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굳이 제가 이 문제랑 상관없이 평균을 구해보면 27이지. 보통은 이 상황이면 27명이 탑승을 할 거야. 좌석은 28개인데. 그런데 좌석이 부족하려면 탑승하는 사람 수가 몇 명이면 부족하겠니? 29나 30이면 부족하죠. 탑승하는 사람이 29명이 되거나 탑승하는 사람이 30명이 되면 자리가 28개밖에 없으니까 이 버스는 자리가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심심해서 구해본 거고, 당연히 버스 회사에서는 그럼 보통 27명 정도 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예약 받는 게 유리하니까 예약을 받는데, 아주 특별하게 29명이 타거나 30명이 타면 망한다는 얘기죠. 이 고속버스는. 자, 그럼 29명이 탈 확률을 구해볼게. 29명이 탈 확률. 이제 뭘로 구해야 되니? 30번의 독립시행 중에 내가 기대하는 건 탑승하는 거야. 탑승하는 경우가 29번 발생해야 돼요. 근데 탑승할 확률이 0.9라고 쓰겠습니다. 한 명은 탑승 안 함.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0번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30번의 시행 중에 30명이 다 탄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30시 1이랑 똑같으니까 30이죠. 30이랑 0.1 곱하면 그냥 3이라고 먼저 쓰고, 얘는 문제의 근사값이 아마 주어졌겠지. 0.0447.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도 근사값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더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계산은 조금 생략하면 0.183 나온대. 오케이.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지. 이런 식으로 회사 운영하면 망하겠죠. 여기는 100분율로 따지면 거의 18%입니다. 5번에 한 번이 좌석이 부족하면 거기 예약하는 의미가 없죠. 됐어? 자, 576번. 좌표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 일단은 먼저 제가 풀어보라고 과제를 내드렸는데 딱 정확하게 질문해 주셨네. 자, 이항분포에서 좌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정규분포랑 활용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는 제가 지금 살펴볼게. 원점 5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 동점을 던졌는데 앞이 나오면 플러스 3. 양의 방향으로 수직선에서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칸. P를 이동시킨다. 10번 던진 후에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좌표를.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고 좌표의 기대값을 물어봤어.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는 독립시행이지. 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확률 변수 x를 바로 표현할 수가 있겠니 지금?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 뒷면이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 좌표가 바뀌는 거죠. 10번 시행했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여기서 동전 10번 던진다. 10번을 던지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x를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뭘 기준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자, 동전을 던지면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게 이항분포라고 했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 그럼 여기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가 일단 중요한 거 아니야?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 뒷면의 횟수가 결정되고 그리고 좌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전체를 읽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앞면이나 뒷면이 몇 번 나오느냐예요. 저는 편의상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데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않고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이게 이 문제가 보통 어려운 점이에요. 좌표를 한 번에 표현이 안 되잖아.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제가 y라고 따로 정할게. 근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이항분포 맞죠? 앞면이 나올 확률 변함이 없습니다. 10번 시행하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리고 나서 좌표를 y로 표현하는 거야. 좌표. 자, 잘 봐. 그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제가 y라고 했어요. 그럼 10번 시행해서 자동으로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되지? 10-y번이 나와야 되지. 그럼 좌표를 표현해 볼게. 좌표가 x인데 앞면이 y번 나오면 플러스 방향으로 3. 근데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2. 뒷면이 몇 번 나오냐? 요렇게. 그지? 앞면의 횟수로 좌표를 표현하고 구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x의 기대값 물어봤어. x의 기대값인데 x가 y로 표현했더니 이항분포를 따르는 y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얘를 구하면 되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평균 얼마야? 둘이 곱하면 되죠. 5. 5. 맞아? 자, 이건 제가 지금 식으로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한 거고 여기서 직관이 좋은 분은 사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10번 던졌어요. 앞면이 얼마가 나오는 게 합리적이겠니?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5번이죠. 그럼 수학적으로는 좀 틀립니다. 답은 맞겠지. 5번 나오면 뒷면은 몇 번 나왔어? 5번 나왔겠지. 그럼 좌표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있어야 가장 합리적이야? 5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4번을 고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풀어도 대부분의 문제에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는데 서술형에 작성할 수가 없죠. 뭔 말인지 알겠어? 10번 던졌을 때 뭐 5번을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앞면이. 그럼 그냥 5번이라고 생각하고 15-10이니까 좌표로서는 아마 5에 있을 거다라고 때려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식은 작성할 수가 없지만. 됐음.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조금 일찍 쉬었다가 합시다. 질문은 다 받았고